최근 네이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기존 준최, 최적화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모두 난리가 났어요. 내 블로그도 끝난 거 아니야? 준최 블로그인데 이제 어떡하나요? 블로그 접어야 하나? 저도 처음엔 멘붕이었습니다. 수년간 쌓은 블로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싶었죠. 네이버 블로그 포기 직전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블랙스라는 사이트가 막혔을 뿐이지 네이버의 평가 기준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이 혼란 속에서 진짜 파해법을 찾아낸 사람만 살아남는 상황이에요. 위기는 늘 기회가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대부분이 멘붕 상태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위기를 역대급 기회로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포기 직전에 찾아낸 블로그 파해법, 네이버 상위 노출 가능한 4가지 기준, 향후 10년을 책임질 블로그 수익화 전략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상위 노출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블로그 지수가 사라졌든 블랙스 같은 사이트가 사라졌든 말든 네이버가 블로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네이버 공식 문서를 보면 공신력, 공식성, 전문성이 높은 컨텐츠를 상위 노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 4가지를 공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블로그 생성 연도예요. 2020년에 만든 블로그와 2024년에 만든 블로그가 똑같이 글을 쓰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오래된 블로그가 이길 수밖에. 네이버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 생성 연도에 따라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거죠. 두 번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의 개수입니다. 글이 50개 있는 블로그랑 300개 있는 블로그 중 누가 더 전문가처럼 네이버 눈에는 보일까요? 당연히 300개를 쓴 블로거에게 가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네이버는 주제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글은 많지만 주제가 중구난방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세 번째, 1일 방문자 수예요. 하루에 10명 오는 블로그보다 1000명 오는 블로거를 네이버가 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방문자가 많다는 건 사람들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건 좋은 컨텐츠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번째, 이웃수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추가한 이웃수가 아니라 나를 추가한 이웃수가 핵심이에요. 나를 추가한 이웃수가 많다라는 건 내 블로그의 글을 정기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 4가지를 실전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이 찾아낸 파해법의 핵심이에요.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블로그 탭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1위 블로그의 프로필을 확인하시면 돼요. 프로필에 블로그 히스토리에서 생성 연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발행한 글의 개수를 보고 1일 방문자를 체크하고 이웃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4가지 항목을 내 블로그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4가지 항목에서 내가 3개 이상 앞서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로 글을 써도 이 블로그보다 높은 순위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4개 요소 중에 3개 이상 내 블로그가 뒤처진다라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글을 써도 이 블로그보다는 상위 노출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이슈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지수 폐지 말이 많은데 진짜냐 가짜냐 보다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 배경을 읽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이버 블로그 지수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블로그 지수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이건 네이버발 오피셜이 아니에요. 블랙스라는 사이트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2월 4일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죠. 그 이유는 네이버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환불까지 진행한다라는 공지가 떴던 거고요. 그러면서 네이버 지수를 없애는 중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는 11월 5일에 RSS 서비스에서 HTTP 1.0 프로토콜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어요. 목적은 보안 강화라고 밝혔죠. 하지만 네이버 오피셜에서는 지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블랙스 같은 사이트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던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블로그 지수가 진짜 존재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블로그 지수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수라는 이름을 제쳐두고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되는 방식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블로그 지수라는 개념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블로그 생성이 언제이냐 따라 바로 최적화가 나오는 블로그도 있었고 당연히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작성해 왔다라고 하면 전문성이 부여가 됐겠죠. 처음부터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출발선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나를 추구하는 이웃이라든가
방문자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더 쉽게 스노우볼을 굴리기 쉬웠던 블로거가 존재했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전에 없던 큰 변화가 찾아왔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적응하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찾아낸 파해법은 바로 이 변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이버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기존 검색 기반으로 보여주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대신 관심 기반으로 콘텐츠를 알아서 보여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 키워드를 검색하면 추가로 궁금해할 법한 키워드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었고,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아도 관심사를 분석해서 네이버 앱에 처음 접속했을 때 홈피드라는 섹션에 내가 좋아할 법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거에게 더 많은 노출 기회와 보상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홈피드 노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를 예전 방식처럼 글을 쓰면 이 홈피드에는 내 글이 노출이 될 수 없습니다. 키워드별 지수, 내가 먹을 수 있는 키워드 이런 개념은 싹 다 버리셔야 돼요. 홈피드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글을 쓰셔야 돼요. 홈피드 노출 전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 주제에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AI나 네이버 봇이 아니라 사람들의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글을 썼다라면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듀얼인컴 채널에서 네이버 홈피드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시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존의 검색 기반 노출을 계속 노리시는 블로거예요. 애드포스트나 체험단을 통해서 원고료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내시려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 글을 쓰는 방식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됐죠. 대신 오늘 네이버 상위 노출되는 4가지 요건 알려드렸었죠. 생성 연도, 글 개수, 방문자, 이웃수, 이 4가지를 경쟁 블로그와 분석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 내셔야 돼요. 이 방식으로 계속 상위 노출을 노릴 수가 있게 되고 애드포스트 수익, 체험단, 원고료 등의 수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블랙스라는 사이트가 없어졌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더 앞서갈 수가 있고 이 정보가 점점 퍼져나가서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주제, 양질의 글을 쌓아가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이웃 추가할 수 있게 하시면 점점 경쟁력을 갖추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전략, 블로그 마케팅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하셨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블랙스 같은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셨을 거예요. 블로그 지수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거와 접촉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알려드린 네이버 상위 노출 4가지 기준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거를 선별하시면 됩니다. 체험단 신청한 블로거 링크를 받으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될까요? 네. 생성 연도, 전체 글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균 1일 방문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웃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미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의 4가지 요소랑 체험단을 신청한 블로거의 4가지 요소를 비교해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방문자가 많다고 하는 블로그는 잘 보셔야 돼요. 혹시나 블로그를 생성한 연역이 짧거나 글이 얼마 없어서 현재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들과 경쟁력에서 밀린다? 절대 계약하면 안 되겠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전략은 애드센스 블로그를 병행하는 거예요. 당장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10년을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만 믿어서는 위험하거든요. 네이버는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변화가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계속 변화할 거고 계속 적응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25년만 봐도 블로그 탭이랑 카페 탭이 통합이 됐고 데이터 접근 방식도 바뀌었고 AI 검색도 도입됐고 네이버 홈피드가 네이버 전면에 내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엔 또 뭘 바꿀진 아무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네이버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미 안정적입니다.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구글이 왜 안정적일까요? 네이버가 지금 계속 변화하려는 부분의 그 끝점에는 구글이 있어요. 네이버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는 앞으로 계속 적용할 알고리즘의 모티브는 구글이 될 거예요. 네이버는 구글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광고 회사로 시작한 네이버가
구글과 똑같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이버가 광고주라는 돈줄을 놓지 않는 이상 말이죠.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광고도 자유롭게 붙일 수 있고 수익화의 방법 훨씬 다양해집니다. 무엇보다 워드프레스로 글쓰기에 익숙해지면 어떤 강점이 생기느냐,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가 너무 쉬워져요.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다 보면 구글 SEO에 맞춘 글쓰기가 쉬워지게 되는데, 네이버가 지향하는 게 네이버와 애드센스 블로그를 병행하는 선택, 최소한 한국에서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블로그 수익화 전략입니다. 자,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가 블로그를 평가하는 4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알고 접근하게 되면 지금의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께는 기회가 됩니다. 4가지가 뭐였죠? 생성연도, 글의 개수, 1일 평균 방문자 수, 그리고 나를 추가한 이후 수입니다. 경쟁 블로그랑 비교해서 4개 중에 3개만 이겨도 80% 이상의 확률로 그 블로그보다 상위 노출이 됩니다. 두 번째,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들여다보면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했는지,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했었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들이 지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본질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네이버가 이 평가 기준을 버리진 않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이버 블로그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네이버 홈피드 노출이 목표라면 관심 기반 전략으로 글을 쓰셔야 되고, 검색, 노출을 목표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알려드린 4가지 기준으로 글을 발행하다 보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줄 블로그를 찾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애드센스 블로그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여러분, 블로그 지수 확인 막혔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회가 열린 거예요. 도구에만 이전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 진짜 핵심,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와 더불어 애드센스 블로그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워드프레스 초보자를 위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드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